여러분, 중국의 전력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그 전력난이 경제난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전력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내려진 지역이에요. 굉장히 많죠. 예. 헤이룽 장성부터 시작해서 지린성, 랴오닝성, 내이몽구까지, 예, 흔안성, 산시성, 서찬성, 청하이성, 원난성, 광시족 자치구, 광둥성, 저장성, 장수성, 산도성 없는 데 없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예, 전력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는요, 여러분, 베이징에까지도 사실 전력난 때문에 정전이 됐다고 해요. 예. 물론 중국의 국가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번 정전은 점검 때문에 일어난 정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베이징에까지도 전력이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이 못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올 정도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 동북 삼성 같은 경우는요, 예, 헤이룽장성이나 지린성이나 랴오닝성 여기는요, 지금 성강기까지 갑자기 멈추거나 거리의 신호등까지도 번쩍번쩍한데요. 예, 신호등에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광동성이나 이 선전지역 있죠. 광동성의 선전지역 여기는요, 예, 지금 국경절 연휴에 쉽게 말하면 조명쇼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조명쇼도. 그 정도로 지금 난리고요. 또 각 지역에서는 영업시간이 오후 4시까지만 슈퍼마켓에 불을 켜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럼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전력이 이렇게 딸리니까 말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 따라서 중단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셧다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 토요타만 하더라도 텐징 상하이 공장 전력 부족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코 장수 공장 27일부터 라인 가동 중단했습니다. 오리온 선양 공장 마찬가지로 27일부터 중단했습니다. 애플 이성정밀이라고 협력사입니다. 11월 1일까지 생산 중단했습니다. 예. 콘크래프트 홀딩스 이달 30일까지 생산 중단합니다. 이게 기업이 줄줄이 지금 전력난 때문에 셧다운을 한다는 거예요. 셧다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식품, 오리온이 식품이죠. 철광석, 포스코죠. 예, 철광석 이런 데까지 지금 영향을 다 미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 미친다는 이야기.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이 전력난이 경제난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석탄이 바닥 근처까지 왔대요. 바닥 근처까지.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실제 중국 6대 발전그룹이 보유한 석탄 1131만 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상 최저치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화력발전소는 중국 전력의 절반을 넘어요.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68%나 됩니다. 수력은 18%밖에 안 되고요. 풍력 6%, 원자력 5%, 태양열 3%밖에 안 돼요. 대부분 화력발전소에서 지금 예,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화력발전소의 생산량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 발전량은 14%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석탄 생산량은 4.4%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결국 석탄 발전소를 제대로 돌리는데 석탄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호주하고 마찰 때문에 석탄 수입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전력난이 이제 경제난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이 중국계 영자신문이라고 해야 되나, 홍콩에 소재한, 여기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헝다 사태하고 맞물려서 전력난이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도. 왜냐고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액 중에 30.1%가 지난 상반기에 중국으로 수출했어요. 그런데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력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이것은요, 우리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에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위기 하나가 우리 곁으로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중국의 성장률까지도 하향 전망을 하겠습니까? 노무라 정권은요, 중국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이 8.2%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려 말입니다. 0.5%포인트를 낮춰서 7.7%까지 내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전력난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땅 속에 물이 스며들듯 천천히 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와요. 그리고 그 위기는요, 어느 순간에 담장을 무너뜨립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담장을 보수하려고 더니 사랑채가 무너지고 본체가 연이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그까지 다 침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위기를 여러분 평상시에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위기라는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위기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게다가 경제는 심리라고 하니까 더더욱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를요, 철저하게 찾아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정환전 TV는요,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정보를 올려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가 언제 올지 대비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꼭 잡자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